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잔뜩 그러면서 이슬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 102세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커피숍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의외로 의연했습니다. 뭐랄까요? 1세기를 송두리째 관통한 사람의 굵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관조와 함께 말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는 이 시대의 진보와 보수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행복이란 두 글자를 물었습니다. 모든 이의 삶에서 화두가 되는 키워드이니까요. 100년 넘게 살아봤더니 다른 게 행복이 아니더라. 바로 이게 행복이더라. 그런 식의 답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다들 찾습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만족입니다. 행복의 조건. 그건 만족입니다. 만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행해지더군요. 명예와 권력,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실감했습니다. 김형석 교수의 메시지는 참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언뜻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행간을 곰곰이 씹다 보면 확 달라집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진한 국물이 우러납니다. 그건 100년의 삶, 100년의 안목으로 우리는 삶에 대한 묵직한 통찰이겠죠.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삶,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걸까요? 내가 바로 그 비극의 주인공일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를 물었습니다. 건너고 싶어도 행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인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뜻밖의 진단이었습니다. 다들 자신을 챙깁니다.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깁니다. 그걸 위해 삽니다. 왜냐고요? 물음표.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니까요. 그런데 김형석 교수는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기주의와 행복, 왜 공존이 불가능합니까?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끝에 김형석 교수는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꺼냈습니다. 제가 연세대 교수로 갈 때 몹시 갓난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어요. 동료 교수들도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 올랐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행복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더군요. 김 교수는 자기가 먼저 큰 그릇이 되어야 큰 행복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최근 지방 출장차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예약자들에게 발권표를 다 나눠주는데 김 교수만 빠졌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항공사 직원이 이상하다며 급히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달려온 매니저가 김 교수에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컴퓨터상의 나이가 1살이라고 떴습니다. 1920년생인 김 교수는 올해 만으로 101세 1살입니다. 컴퓨터가 두 자리 숫자만 읽게끔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비행기만 930번 이상 탔어요. 그런데 직원이 보니 1살짜리가 930번 비행기를 탄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상하죠? 저도 나이 생각이 없어져요. 내 나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살이라고 하니 올해는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살려고요. 하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다들 100세 인생을 기대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연세대 교수로 처음 갈 때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는 환갑이 되고 정년이 되면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인생을 두 단계로 봤어요. 30세까지는 30살까지는 교육을 받고 나머지 30년은 직장에서 일한다. 그럼 인생이 끝난다. 막상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행복한 건 60세부터였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랬습니다. 글도 더 잘 쓰게 되고 사상도 올라가게 되고 존경도 받게 되더군요. 사과나무를 키우면 제일 소중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열매 맺을 때입니다. 그게 60세부터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인생의 사회적 가치는 60부터 온다. 그럼 60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60을 넘어 90까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90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더군요.
주로 건강 때문입니다.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혈압, 당뇨, 치매는 주로 60세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걸 60, 70, 80세가 돼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50세부터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럼 90까지는 다 간다고 합니다. 90세까지는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의술이 발전하니까 40 내지 50년 후에는 100세까지도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대화를 나눌수록 놀랍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다. 제가 놀란 건 육체적 건강 때문만이 아닙니다. 100세 넘는 연세도 정신력과 기억력, 사고력과 판단력이 놀랍습니다. 유연하고 열린 사고 역시 젊은이들 못지 않습니다. 100세의 건강 못지않게 100세의 정신도 궁금하더군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이 늙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정신이 따라서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신을 따라옵니다. 그때는 퇴직하고 한참이나 지난 뒤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연차 지방에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방 유지들을 만납니다. 장관 지낸 사람, 교수 지낸 사람들도 만납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나보다 정신이 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장관직 끝내고 정년퇴직하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일과 공부를 안 하면 몸도 마음도 빨리 늙습니다. 일과 공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꼭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따로 있나요? 독서하는 거죠. 취미 활동하는 거고요. 취미도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있고 건강은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누가 가장 건강하냐? 같은 나이에 일이나 독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자 겨울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참 값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00세의 언덕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던져주는 지혜의 알갱이들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30년 뒤, 누구에게는 50년 뒤, 또 누구에게는 70년 뒤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모두에게 오게 될 그 언덕에 미리 서볼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과 용기가 됩니다. 보다 유익한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